안녕하세요. 장소가 날씨 때문에 바뀌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말씀 뜻을 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어젯밤부터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는데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고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이제 이런 일이 정말 실수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중심을 가지시고 잘 판단을 해서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체포영장 재집행이나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돼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거고, 또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어떤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이를 용인하거나 여기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나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법치주의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붕괴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기조에서 지금까지 있던 어떤 공수처의 수사 진행이나 또 체포영장 집행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던 것입니다. 즉, 무효인 체포영장에 기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너무나 많은 갈등과 혼란과 분열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우리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 여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체포영장 관련된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헌재와 관련해서는 내란죄 철회 부분과 대통령 출석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출석하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 부분이라든지
어떤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 법칙의 문제, 그리고 헌법 42조의 적용 문제, 그리고 기일 지정에 관한 문제, 여러 문제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실 그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는 무슨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논란이 많은 상황들이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 관련해서도 기본 입장은 이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또 제가 잘 모르는 거는 우리 두 분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철회 내란의 철회 때문에 다시 국회로 갔다가 오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 보도자료를 이미 배포해 드렸는데, 내란죄 철회 부분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무효이고 각하돼야 된다는 기본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또 판단할 문제이지,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갈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제 영화에도 소개했는데 네. 어제 총장님 입장을 내서 이게 내란 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가 소추 유인인 것이고 내란은 건 평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서. 그게 굉장히 쉬운 말로 하면 말장난이고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탄핵 사유를 보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 의결할 때 내란죄가 돼 있는 것은 형법상의 내란죄로 의율해서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철회해서 헌법 위반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헌법 속에는 요건과 절차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위반은 그 요건과 절차 부분에서 논의가 돼야지, 어떤 내란죄 관련 부분을 글로 그 헌법 위반으로 흡수해서 글로 그 구성 요건으로 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란죄에 자신이 없거나 내란죄에 대한 심리를 통해서 탄핵소추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약점이 드러나고 또 기일이 조금 연장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내란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80%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문에서 또는 어떤 행사에서 80%가 제거되고 나면 나머지 20%를 가지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든지, 또 그 행사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 갈비탕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소추 사유의 소추 의결서의 사추 사유에 보면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그 헌법 법률 위반을 헌법 법률 위반, 법률에 대한 헌법 법률에 위반 계엄 선포 행위, 그리고 그 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 폭동을 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그 소추 사유 제1항에서는 두 가지 다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 자체를 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그 헌법 법률 위반으로 탄핵 이 요건이 헌법 법률의 요건을 주체적 요건 위반해서 그 위헌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행위를 놓고 다시 이번에는 거꾸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대통령께서 탄핵심판에 나오신다는 말씀을 이해했는데 여러 기회에 나오실 계획인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나오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나오시게 되면 어쨌든 시청의 입장에서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소명에 대해서 뭐 이런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 결정하시는 마지막 부분 뭐에 부담을 느낀다고요? 시청의 입장에서 소명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소명에 대한 부담 같은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는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예. 그 필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 대통령 측 입장에서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 진행 과정상 필요하다 하면 필수에 제한 없이 출석하실 것이고요. 물론 질문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를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훈련의 배제인데요. 네. 그 체포영장 자체가 원래 위법이라는 입장이셨잖아요. 근데 사전구속영장은 좀 청구되면 영장 실질 행사에 직접 대통령이 나오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전구속영장 발부되면 거기에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영장 청구도 불법 청구라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어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출석 여부는 이제 법원의 출석, 예를 들면 법원의 출석 일자나 어떤 기관이 정해지면 그리고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경호나 신변 문제 이런 것들이 선결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주거지를 위해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청구되는 피의자 측의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을 서울에 와서 재판받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으니 부산에서 하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6차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범들로 지금 수사에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소위 많이 요즘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공수처에서 해서 발부가 되면은 영장이 법원에서 정식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할 겁니다. 다만 중앙지방 적법한 관할에 네. 의해서 발부가 되면 응하실 겁니다. 적법한 관할이라는 게 청구하는 기체까지도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를 들면 검찰이나 기소를 해라 그런 게 묶여 있다고 봐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수사를 위한 것입니다. 수사 중에서도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겠다는 목적은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 조사를 위한 겁니다. 체포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무슨 망신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정도여서 마지막 피의자를 조사한 단계가 되면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 검사 경력, 검사 생활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증거가 다 확보가 됐고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피의자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증거가 다 확보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소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겁니다. 수사가 목표인데 지금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해서 거기에 무슨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겠습니까? 현재 조사된 상태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조사의 목적이 수사에 있는데 그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반드시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과거에 조사했던 다른 정치적인 사건들에서도 실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조사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피의자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든지 꼭 조사를 해야 되겠다면 사전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그러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 방금 말씀 주신 그 사전영장이나 기소를 해라. 네. 그게 이제 대통령의 그 실제 그 대통령 본인의 의중이고 결정이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인지. 대통령의 의중이시고 뜻이고 우리 변호인단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려면 공수처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을 중부대 교육을 중앙지검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소환 요구라던가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을 때는 그때 관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뭐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대응할 겁니다. 예. 지금 YTN인데요. 네. 그러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라도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될 경우에는 응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기소 절차로. 예. 공수처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셨었는데 한 발 물러봤어요. 그게 물러선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어떤 국민들이 이 강추위에 너무 국민들이 고생하시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생하는 경찰들이나 경호처 직원들 이런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문에도 직접 참석하신다는 중앙에 만약에 참석. 신문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변이라든지 경호 문제라든지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체포영장이 이미 그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효기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기간 내에든 이후에든 만약에 관련해서 중앙에 다시 절차가 행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인하시겠습니까? 예, 인정할 수 없다는. 거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정말 나쁜 선례가 되고 나쁜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고소기든 기소든 이후의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하실 경우에 무효권을 행사하신다거나 그럴 예정인가요? 그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걸 전제로 묵비권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면 기소를 하든지 사전 꼭 조사가 필요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조선뉴스 김민숙인데요. 어제 단서에서 대통령 직접 뵙고 나가봤는데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뭐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관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상의를 드린 거죠. 예. 직접 대면으로 어제. 예. 도주 설인이 이런 건 정말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가정적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공수처에서 지금 이미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인지 혹은 뭐 어떻게 구력을 좀 어쨌든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응할 수는 없다는 그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많은 분들,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 갈등하게만 하지 말고 공무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잠깐. 수사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이게 공수처가 이제 영장을 청구한 거는 이제 소환 조사를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안 나오셔서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영장 전에 뭐 조사를 미리 나와서 조사를 받을까 이런 입장이 좀 어떠신지. 그 부분 체포영장 요건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설명을 체포영장 의견서에도 얘기를 했고 제가 자료를 배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을 소환할 때도 미리 연락을 해서 조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일정을 조정을 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법조 출입 기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그냥 소환장부터 날렸지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먼저 소환을 시작하니까 경쟁적으로 공수처, 경찰이 소환을 중복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어느 기관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적법한 소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의 요건 중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았고 중첩적으로 난립적으로 소환 조사를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수사기관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소환하는데 경우나 신변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출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더군다나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대통령께서 어느 한 기관을 선택해서 간다고 했을 때 제일 유리한 데 찾아갔다고 또 비난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이 출석 불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몇 번 질문하셨고요, 여기. 예. KBS 황현규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 이제 헌법심판 먼저 그리고 수사는 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이게 기존 입장이 바뀐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존 입장에 바뀐 건 없습니다. 헌법재판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요건이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사항입니다.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계엄을 발령했다든지 또 비상계엄이 부당하다고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고 해제 의결권 이후에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여지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을 통해서 그것을 가려야 된다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전제로 해서 무슨 재수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선우를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그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위헌 법률을 제정했을 때 그것이 최종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 법률을 제정한 사람들을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탄핵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지 범죄로 구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사건들의 판결을 많이 봅니다. 그게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1심 판사를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체포 감금으로 논의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견제는 국회와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인 것이지 그게 범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헌재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아니 그런 입장 그렇게 자꾸 그렇게 딱딱 나눠서 말씀하실 건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리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직무 정지가 돼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니 빨리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굳이 선우를 따져서 먼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에서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거기에도 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준비기일 이후에요? 그거는 2차 준비기일에서 변론한 내용을 이제 제출한 거라 별도로 그 의미가 그때 발언한 내용을 이제 서면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때 이제 헌재에서 계엄 선포가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좀 정리가 되셨으면 여기서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은 이제 물론 헌법재판소에 가서 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답변서를 낼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을 한 배경은 대통령 국정을 운영하는 행정수반이면서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정이 너무 혼란스럽고 나라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한 후에 대통령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비상계엄밖에 없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큰 피해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혈 사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는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비상계엄의 계획을 했고 비상계획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짰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280명의 병력밖에 가지 않은 것이고 또 무장하지 않은 병력이고 보낸 병력도 부사관급 이상의 어떤 그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 다니다 온 이런 병사들이 아니고 부사관 이상의 좀 고참급 병사들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80명을 가지고는 국회에
예상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혼잡스럽고 어떤 큰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경찰들에게 외곽 경비를 부탁해서 그런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해제 의결 요구가 있은 후에 바로 해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에 군인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국회에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러니까 11시 반 정도에 왔다가 해제 의결된 직후에 철수를 시작해서 1시 반 정도에 전부 철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군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됐던 병력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한 명도 다친 사람도 없고 많은 분들이 실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실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실탄 가져갔다고 하는 거기 병사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어느 보도상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사진을 봤는데 현장에 갔던 병사 중에서 그 시민들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제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투입된 병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엄이라는 것이 꼭 군대를 동원해서 어떤 질서를 어떤 뭐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엄 원래 본 뜻이 경계에서 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 위기 상황을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한테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서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실제로 본회의장에 들어간 군인은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12명 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조그만 걸 보지 마시고 큰 줄기에서 뭐 여기 있는 남자분들 군대 다 갔다 오셨는 기자도 계시겠지만은 200여 명이면은 이게 중대 규모입니다. 이게 중대. 이게 사단도 아니고요. 이게 군단도 아니고 이게 중대 규모입니다. 이게 중대를 가지고 뭘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하겠습니까? 단지 이 국정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다고 인식을 하셨고 그 상황 인식은 헌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것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계엄의 본래 뜻, 경계에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포고령이나 국무회의록 같은 거를 이제 재판부에서 제출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 입증 계획을 좀 어떻게 되시나요? 입증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고요. 다음 기일부터 입증 계획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증거 신청하고 증인 신청하고 계엄에 관한 답변서 이런 것도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재판에 응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은 재판 진행 상황 그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 확고하신데 어제 대통령 뵙고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상의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경찰 내에서 경찰 특공대나 형사 기동대나 이런 체포와 진압에 특화된 인원들을 투입하겠다.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을 각오해서라도 관절을 뚫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를 밝히는데 좀 이런 대통령께서는 좀 이런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무장 병력을 앞세워서 무력을 위시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소하거나 영장을 청구하면 응한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내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경비가 임무이고 대테러를 하는 임무이지 어떤 사법 절차에 관여해서 그럼 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임무는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집행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야말로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되겠습니까? 법의 절차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불법이고 무효이고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의견을 표시한 것이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굳이 이런 갈등을 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이든 헌법재판소든 당당히 응하시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뭐 야당 정치인들, 소위 말하는 거물 정치인들 중에서 체포영장에 불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그때 이렇게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한 적 없습니다. 아까 대통령의 어떤 헌법적 지위를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회의원, 어떤 지역의 작은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체포 구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국회의원 과반수의 어떤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한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최고의 대의기관입니다. 거기에 그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꼭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내란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그것이야말로 내란이다. 얼마 전만 해도 어느 지역의 초선 의원 영장 청구했는데 국회에서 부결시켜서 법원에 심사도 못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지금의 진행되는 수사는 전혀 비례성도, 형평성도, 균형도 맞추지 않은,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는 정말 불행한 사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서두에 그 법치주의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서부지방법원에서 2차례나 어쨌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잖아요. 어쨌든 어제 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김 처장도 법원의 그런 결정,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제 법원 행정처장도 제도 내에서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 거부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법은 특히 처벌에 관한 법률은 문헌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견이나 어떤 개인적 주관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형법의 기본 해석의 원칙은 유추 해석과 확장 해석의 금지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더 문헌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호인단에서 분석하고 해석한 바로는 전혀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문헌대로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절대적 진리이고 무의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판결 결과가 1심, 2심, 3심 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는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110조를 제외한다고 써놓은 것은 명백한 현행법률 위반이고 사법 입법이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 이의신청 기각은 셀프 기각이다. 같은 법원에서 했는데 거기에도 전혀 법 해석이 맞지 않는 어떤 형사소송법 137조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조항을 체포영장에 준용하는 해석으로 갖다 해놨습니다. 체포에는 분명히 216조, 형소법 216조에 의해서 110조, 111조가 준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준용 안 된다고 해석하는 그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의견이고 틀린 의견이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명천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치주의가 지금 지켜지고 있고 결정됐으니 따라라 하는 것을 어떤 법의 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용인하거나 그대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나쁜 선례입니다. 나쁜 역사가 됩니다.
틀린 것은 틀린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도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보시고 어떤 취재기관의 의견만 보시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개헌 당일에 SBS 김진우 네. 개헌 당일에 이제 대통령께서 뭐 국회를 장악하거나 이럴 의도가 없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까지 공소장들 계속 나오는 것들 보면 뭐 구체적인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회를 장악해라, 국회 기능을 저해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만 그래 나와 있었고 최초의 관련자들이 뭐 김병주 TV라든지 국방위 진술에서 보면은 최초 출동할 때 그냥 국회를 경계해라 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했다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 현재 공소장의 내용이라 최초에 진술한 내용이랑 좀 다 틀려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연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여러분들도 국방위에서 각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 김명주 TV에서 각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전혀 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좀 다소 일관되지 않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거나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툴 것입니다. 그 개별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회를 장악해라. 그다음에 뭐였죠? 국회를 장악해라. 끄집어내라.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국회를 장악하러 가는데 280명으로 장악이 되겠습니까? 우선 물리적으로 그 넓은 국회를 280명으로 장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국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회의원만 300명입니다. 직원 포함하면 1000명이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280명이 가서 국회를 어떻게 장악을 하겠습니까? 우선 객관적인 상황과 맞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을 한 것을 저는 수방사령관인가 누구의 진술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수방사령관은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경찰 통제하는데 질서유지 벽에 막혀서. 그런 사람들이 뭘 끌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술이 옳고 틀린 걸 떠나서 우선 객관적인 상황,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한번 좀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인 당사자 진술들이 1차, 2차, 3차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 변하는 과정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채널에 나가서 방송을 하고 그 과정에 나온 진술들이 또 바뀌고 점점 더 세지고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검증을 해 주십시오.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 진술이 바뀐다. 신빙성에 의심되는 정황이 너무 많다.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얼마나 일방적 나열이고 증거가 없는지 진술뿐인 황당한 공소장인지 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김병주 TV에서 각 당사자들이 진술한 내용, 그다음에 국방위에서 또 다시 각 당사자들이 진술한 내용, 또 누구한테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다시 진술을 했는데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연계시켜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소 의심이 간다라고 충분히 납득하실 겁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재판이 진행돼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어떤 증인 신청에서 증인 신문 과정이나 하면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어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세세한 부분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추정되는 남성이 잡혔다, 뭐 손짓이나 걸음걸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이 관저대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2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화면도 너무 작고 흐려서 잘 식별을 못 하겠습니다. 아까 좀 2분인 것 같습니다. 좀 뭐 걸음걸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잘 식별 못 하겠습니다. 너무 흐리고 작아서. 그러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 된 3일부터 계속 관저에만 계신 건가요? 외출이라던가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나요? 그 동선을 이렇게 제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관저에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관저에만 있는 걸로 안다고 하신 거는 어느 분단 의견이신 거죠? 대통령께서 직접 관저에 나간 적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대통령께서 무슨 관저에 나갔다 안 나갔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변론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께 연락을 드리고 접촉해보는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이유진입니다. 공수처가 이제 중앙지법의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으면 공수처로 직접 출석해서 이제 조사받겠다는 말씀인지 아까 제가 헷갈려서 다시 한 번만 좀 확인. 사전영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말고 사전영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접 나가서 뭘 하겠다는 게 일단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직접 출석하실지 여부는 법원과의 어떤 경호 문제라든지 협의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체포영장을 반환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그 중에서 어떤 거에 응하신다는 거예요? 사전영장을 말씀드립니다. 체포영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 기소를 하라는 것이 먼저고, 꼭 조사를 해야 되겠다면 사전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소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의 신병확보나 소환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문제 삼지 않고 일단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는 응하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예. 체포영장 반환 위반과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게 좀 어떤 점에서 나쁜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은 영장 쇼핑도 말씀하셔서 이게 그런 특정 판사와 커넥션이 있다라는 취지인 것인지, 지금 어떤 취지로 영장 쇼핑 등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법법원입니다. 그것이 서부지법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커넥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고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이템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기피 신청이라던가 그런 절차는 공개를 안 하시고 그건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 되기 직전이거나 된 후에 그때 설명을 드리고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앙입니다. 그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중앙에서 영장을 받거나 서부에서 영장을 받거나 뭐가 더 크게 다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된 법관이고 영장 판사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법을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왜 의심받을 짓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법에 분명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으면 거기로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의심받을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원칙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지 무슨 차이가 있어서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 없으시면 대통령께서 어제 뭐 어떤 안건으로 가시게 된 거고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선에서.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의 뜻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소송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 뵌 거고, 거기서 나온 얘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어떤 법률적 지식이나 판단에 대한 건 제 얘기지만 전반적인 얘기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이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만이 참여시켰는데 헷갈려서 다시 한번 네. 여쭤보는데요. 그 공처가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경우에는 응한다는 건가요? 응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상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감정을 데리고 왔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혹시 예정한 경우 있으실지, 그리고 이제 공청에서 9일 아니면 10일 뭐 집행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9일, 10일 중에 또 이제 들어가셔서 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계획은 아직 뭐 없고요. 9일, 10일 집행은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이번에는 정식으로 선임계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체포영장 변호사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오늘부터 논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왜요? 네? 아니 절차상으로 서로 잘 안 맞았는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안 맞는지. 선임계를 제출하러 갔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니어서. 지금 정식 선임계 낸 분들은 한 10여 명 되고요. 변호인단 뭐 배후에서 도와주는 분들 그리고 선임계 없이 도와주는 분들 전부 하면 30명가량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들 거기 기자분들은 마음대로 들어가시나요? 출입 절차가 필요한데 출입 절차가 밟아지질 않은 거죠. 요청하면은 출입 가능하잖아요. 누가 요청하면요? 변호인단 측에서 출입을 요청하면 해도 있는데 네, 예.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민원인 센터도 아니 민원인 센터는 들어갔는데요. 민원인에서 방문증을 받아 들어가야 되는데 방문증 발급. 네,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 문화일보 전문입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왔을 뿐입니다. 전화 통화를 해달라고 시도를 했는데 뭐 그런 일체 이런 것들은 다 거부를 했고 뭐 저희는 직접 선임계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뭐 민원실에다가 맡겨놓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맡겨놓고 오셨나요? 아니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영장제 집행이 나온다고 하면 정식 선임계를 거기서 제출하든지 해서 또 얘기를 할 부분이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근까지는 이제 형사 절차에서 선임계 제출 안 하실 걸로 이해를 했는데 제출을 하시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제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수사 권한 없는 기관에다 대고 선임계 내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의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태도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쪽도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이 합쳐져서 했던 것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잘 안 됐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계속 안 된다고 이렇게 단정할 건 아니고 뭐 추후에도 이런 갈등이나 무리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또 그것이 대통령의 뜻입니다. 정말 불필요한 희생이나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너무 춥지 않습니까? 뭐 무슨 무슨 경보라고 합니까? 예, 한파 경보. 한파 경보도 온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경찰이나 경호처 직원들 너무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막아야 된다는 기본 입장이니까요. 그 부분에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